마케팅의 시대죠. 마케팅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마케팅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마케팅 강의들이 팔립니다. 저도 지금도 마케팅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정말로 많이 마케팅 강의들이 팔려요. 인스타부터 해서 뭐 유튜브, 블로그에서 정말로 많은 마케팅 강의들이 팔리고 있는데, 제가 그 강의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품이 가진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으로 어이없는 제품을 팔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클레임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건 허위 과장 광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막여우라는 채널 보시죠. 허위 과장 광고로 어이없는 제품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잠깐은 돈을 벌지만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큰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추징금도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왜냐면 본질이 약한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본질이 되어야 돼요. 왜 본질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구매의 원칙은 AI SaaS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텐션, 집중시키는 거죠. 저거 뭐지? I, interesting, 흥미를 일으켜줘. 저거 뭐지? S, 검색을 해요. 그럼 검색 엔진을 보고 이건 내가 사도 되겠다, 아니면 이 집은 내가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A, 액션, 행동합니다. 딱 가서 먹어야지, 아니면 구매를 결정해서 구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구매의 원칙, 성공의 원칙은 이 5개가 전부 이루어져야 성공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을 팔건 간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쉐어예요. 쉐어. 마지막 성공의 단계는 이 본질이 좋았을 때, 야, 저 집 맛있더라, 저 집 진짜 좋더라, 아니면 이 제품 진짜 좋더라, 저 사람 진짜 잘하더라, 뭔가 이거를 사람들이 쉐어하는 거예요. 저희 완미족발에서도 가장 포커스로 맞춘 게, 제가 창업 설명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스페셜, 소개. 저희 완미족발의 성공 원칙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지 않는 브랜드는 실패한다거든요. 소비자들이 지금 영업사원이 돼줘야 돼요. 나한테 내 제품을 구입했던 사람들이요, 영업사원이 돼줘야 돼요. 음식이라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나 피드에 올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제품이라면 블로그에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인스타에 똑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쉐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공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먼저 신경을 써보세요. 대표님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니면 내 직업군, 이런 것들이 차별성을 가진 본질적인 구성의 요소가 좋은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이 뒤에 할 마케팅의 이론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르마앤베어라는 저희 곰돌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상품이죠. 르마앤베어. 이 제품의 특징은요, 한 번 산 사람들은 계속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데이터로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집에 향기를 좋고 인테리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산단 말이에요. 본질이 좋고 거기에 마케팅적인 요소가 덧대지니까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대박 상품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 뒤에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될 정도의 상품이고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케팅의 요소에 대해서 오늘 크게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슬로건과 소구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정한 첫 번째예요. 슬로건이랑 소구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대표님이 파시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음식을 팔건 제품을 팔건 나라는 자신, 내 영업을 팔건 뭘 팔건 간에 대표님들의 회사를, 대표님들이 하는 일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슬로건이 있으세요? 저는 슬로건이 없으면 절대로 마케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일즈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정책 지도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경영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경영 컨설팅, 법인 영업, 현재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근데 저는 이거를 정책 지도사라는 단어로 바꿔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새롭게 재정의한 거예요. 정책 지도사로 바꿔냈고, 슬로건을 이렇게 썼어요. 중소기업들에게 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당신을 지도해드리는 지도회사. 지도회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린 너를 지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린 너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당신의 기업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정책 지도사.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엄청난 차별성을 갖고 왔거든요. 정책 지도사라는 게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의를 한 게, 이 사람들은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영 컨설팅이나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갑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니까 영업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지도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난 널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지 너한테 영업을 뛰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거나 시간을 끌거나 계약을 안 할 것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난 그냥 가면 돼. 어차피 니네가 나한테 지도받으려고 오는 학생들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 영업을 해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영업을 하니까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나타냈던 것들이거든요. 내 본질적인 요소를 바꿔낸 거예요. 그건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서울 와서 정책 지도사 활동을 하다가 중원으로 진출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더 큰 사람이 한번 돼보자. 천안에서 돈 잘 버는 연봉 10억이다 막 이렇게 어깨를 피는 애가 아니라, 서울 와서 상위 진짜 0.1%의 세상까지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했던 사업이 이제 세일즈랩이라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세일즈랩이라는 교육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경영 컨설팅 법인 교육을 하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 다음에 저희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수강료로 하는 그런 경쟁업체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당시에도 1등이라는 독보적인 사람이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론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슬로건을 맞췄던 건 결과였어요. 우리는 교육회사지만 이론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야. 그냥 결과치를 만들어줄 거야. 이론으로 끝나지 않아. 결과치를 무조건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슬로건을 내니까 모든 법인 영업을 하는 교육 조직들, 경영 컨설팅을 가르치는, 자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조직들은요, 이론을 가르쳤어요. 모든 회사들이 이론을 가르쳤거든요. 저희는 그때 이론도 당연히 가르치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론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 회사의 성공 요소는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안대장 유명하니까 브랜딩이 잘 돼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저 그때 인스타 팔로워가 뭐 500명도 안 되는 천안에서만 돈 잘 버는 사람이지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알려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론도 가르쳤지만 마케팅을 가르쳤어요. 수강생들이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 마케팅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냥 이론 교육은 무의미하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가장 비싼 수업료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걸 같이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이거를 같이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세일즈랩밖에 없거든요. 세일즈랩이라는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법인 영업 쪽에서 경영 컨설팅 쪽에서는 독보적인 1등을 하는 거예요. 기업 컨설팅 쪽에서는 2, 3, 4, 5위 다 합쳐도 저희 매출 못 따라옵니다. 독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슬로건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차별성을 명확히 한 거예요. 족발도 똑같아요. 세계 최초 족발 오마카세 명확한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소구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슬로건을 만드셔야 되냐면 저는 슬로건이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로건을 만든다는 건 이 슬로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본질을 생각할 거고 내 경쟁자들과 나는 무엇이 다르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슬로건을 무조건 짜야 돼요. 차별성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에서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블루오션에서 독보적인 사업을 한다? 나 혼자 독과점이야. 그러면 차별성 같은 거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파는 모든 상품들은요, 경쟁자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이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로건을 무조건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한 슬로건. 이 슬로건이 없이는 차별성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이 슬로건을 짜내는 일입니다. 슬로건을 짰으면 슬로건을 가지고 차별성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뭐가 다르지? 우리는 다른 소구 포인트가 뭐지? 이 소구 포인트가 진짜 명확해야 돼요. 이 소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를 하건 유튜브를 하건 인스타를 하건 사람들한테 돋보일 수 있는 거예요. 차별성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컨셉이죠. 다른 말로 하면 컨셉입니다.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케팅 했을 때 먹히는 거예요. 무색무취는요,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식당을 따지면 우리나라에 몇십만 개의 식당이 있는데 무색무취의 식당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맛있어요. 맛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맛있다는 걸 보여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음식이라는 건 호불호가 너무 강하고요. 맛이라는 건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는데 저는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컨셉. 지금은요, 모든 식당들이 잘 되는 식당들은 컨셉을 짜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맛을 연구하는데 오랜 시간 안 들여요. 맛이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와 먹자마자 와 미쳤다 이런 맛을 내기는 어려워. 맛있어, 맛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이 집 가고 싶네. 나는 이 포인트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소구 포인트예요. 그래서 슬로건이랑 이 소구 포인트를 무조건 잡으세요. 쉬운 말로 컨셉, 차별성, 요 네 가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블로그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아무리 블로그에 돈을 쓰건 아무리 인스타에 돈을 쓰건 유튜브에 돈을 쓰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명확한 컨셉과 슬로건, 소구 포인트가 없이는 이 시장에서 뭘 하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있으신 분들이요, 무색무취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무색무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점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로건, 소구 포인트 짜는 거, 차별성, 컨셉,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타겟팅 선정입니다. 내 타겟이 명확해야 돼요. 내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왜 마케팅을 하면서 타겟을 중요시하냐면 내 주력 고객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8대2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결국에 매출의 80%를 내는 건 20%다. 상위 20%. 모든 제품들은 상위 20%의 사람이 그 매출의 80%를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 타겟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왜 내 걸 필요로 하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흥미를 느끼는지, 내 고객들은 뭘 불편해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어떤 걸 무서워하는지, 내 고객에 대한 연구가 명확해야 돼요. 연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타겟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업자들과 영업자들은 타겟을 잡지 않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영업을 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돈으로 뽑거든요.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돈으로 뽑는데,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 대표님들께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내 주머니에 500원이 있어요. 아이 무겁다? 버려? 이렇게 하면서 길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요, 길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세요. 돈이다 하면서 주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거든요. 그 소중한 가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고객을 돈으로 보는 거야. 모든 고객을 다 때려잡아야지.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타겟을 선정한다는 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악성 고객들,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고객이야. 아니면 이 사람들은 내 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 단순히 그냥 한 번 사고 말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완미족발 점주님들 교육하는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완미족발 점주님들 교육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 그냥 악성이야, 정말 쓰레기야, 양아치야, 그렇게 생각되면 빌지 말고 잘못했다 하지 말고 죄송하다 하지 말고 싸워라. 치고받고 싸워도 되고 욕해도 싸워도 된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싸워라. 악성 리뷰 지워달라고 전화할 필요 없다. 맞서 싸워라. 해명을 명확히 해줘라. 그 뒤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든 본사에서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매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일해도 충분하다. 이게 안 되면 대표님들이 저 악성 하나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을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이 애걸복걸하기 시작하면 대표님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거다.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을 거다. 저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외국 가서도 막 완미족발 세계 최고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 들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 관광지에서 사람 미어 터지는 데서.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높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성공이라는 거는 아예 불가능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뭐 내일을 숨기는데, 내일이 쪽팔린데 이거 빨리 돈 벌어서 때려치고 딴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돈 벌 수가 없어요. 점주님이 만약 저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지면 점주님은 일하기 싫어진다.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거다. 매출이 떨어지면 점주님네 완미족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완미족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지 않을 거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본사 매출은 떨어지고 본사의 프랜차이즈도 들어오질 않는다. 악순환의 고리다. 타겟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다. 그 고객 하나 때문에 대표님과 본사가 같이 망할 필요가 있겠냐? 그 한 사람 쳐내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명확해야 돼요. 타겟팅이 명확해야 마케팅을 하기가 정말 수월해져요. 내 고객에 대한 연구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고 왜 내 제품에 흥미를 가졌고 왜 내 제품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해지면 마케팅 포인트를 잡기 정말 쉬워요. 제가 참 재밌게 보는 사례가 잘하다 남아미술연구소라는 거거든요. 거긴 남자애들만 받는 미술학원이에요. 미술학원의 70% 이상이 여아래요. 여자애들이 미술학원을 더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많이 그리는 게 꽃, 풍경, 사람, 집 이런 걸 많이 그린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잘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남자애들 중에 꽃과 풍경과 사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남자애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술학원에서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 자동차, 공룡, 가면, 로봇 이런 것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미술학원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타겟을 명확하게 잡았고 그 소구 포인트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소구 포인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 슬로건과 소구 포인트만 있으면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수월해진다니까요. 블로그를 잘 쓰고 유튜브를 잘하고 인스타를 잘하고 알고리즘을 알고 의미 없어요.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카페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어느 정도 다 성공을 시켰거든요. 제가 했던 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이 없어요. 결국 마케팅이 다 잘 됐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전 블로그 알고리즘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 지금도 몰라요. 인스타 저도 하지만 인스타 알고리즘 신경 안 써요. 결국에는 이 소금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잘하다 남아미술연구소는 마케팅을 이렇게 해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블로그에서도 얘기를 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과 다르다. 그 다른 아이들을 여자애들이 많이 다니는 미술학원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없다. 당연히 미술학원 입장에서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건 할 수밖에 없다. 더 많기 때문에, 다수의 고객이기 때문에. 남과 여라는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거 갈라놓고요. 남자 아이들만을 위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주력 고객, 사실은 남자애들보다 이 미술학원을 보낼 수 있는 주력의 고객은 그 엄마들이잖아요. 그 엄마들을 쥐고 흔들어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을 가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서 엄마들의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정말로 그런 강연 같은 거 보시면 그 미술학원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남자애들한테 특화된 데를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대표님들 고객에 대해서 꼭 연구하세요. 그리고 대표님들이랑 안 맞는 고객들, 굳이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고객들은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버리세요. 르마앤베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게 설명하기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르마앤베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석고방향제 파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석고방향제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디퓨저 업체도 똑같고요. 근데 여기 조회수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석고방향제를 살려는 사람들, 단순하게 한 조회수를 살려는 사람들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한 2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석고방향제를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근데 르마앤베어도 23,000명이 검색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석고방향제라는 업계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모여서 23,000명한테 팔려고 노력할 때 르마앤베어를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23,000명인 거예요. 압도적인 우위죠. 말도 안 되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케팅의 승리잖아요. 본질적인 요소도 좋았고 소구 포인트도 명확했고 슬로건을 찾아냈고 차별성을 찾아냈고 마케팅을 한 거야. 근데 마케팅을 할 때 저희는요 부자 마케팅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시하는 거, 마케팅에 본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와 컨텐츠.
저보고 마케팅을 못한다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마케팅 방식을 보면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죠. 대단하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저는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광고로 제가 제품을 파는 비율은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9대1. 저는요, 스토리와 컨텐츠를 만들어요. 스토리와 컨텐츠로 팝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요, 광고를 잘한다는 건 스토리와 컨텐츠를 잘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저는 르마앤베어라는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컨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이게 저희 르마앤베어라는 제품을 지금 우리나라 턱구방향제 업계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1등이고요. 저 영상들을 보시면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시그니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선물들을 주고받을까? 그 다음에 시그니엘의 현관은 왜 이렇게 넓지? 그 다음에 성공한 자산가들은 드레스룸에 뭐가 있을까? 1,000억 넘는 자산가들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성공한 남자는 왜 향기에 신경을 쓰지? 돈을 부르는 풍수지리는 뭐지?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속에 내 제품을 녹여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방식이 다 똑같아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게 조회수가 지금 그냥 잘 나온 조회수를 저렇게 뽑은 건데 600만 뭐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저게 저 영상 하나를 가지고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려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어마어마하게 저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정말로 수많은 영상, 몇 천만 조회수가 저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저게 만약에 저의 제품은 이런 제품이고요, 이건 정말 향기가 너무 좋고요, 옷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광고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사람들은요, 광고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학을 떼요. 저는 맨날 파는 사람이니까 저는 저의 강의를 팔고 시간을 팔고 저의 책을 팔고 저의 컨텐츠를 팔고 물건을 팔고 족발을 팝니다. 저는 뭐든지 팔아 제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가진 가장 장점이고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손에만 주어지면 뭐든지 팔 자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광고를 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요, 광고라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학을 떼요. 유튜브 보다가 광고 딱 나와요. 뭐라고 해요? 광고 재밌네? 이렇게 해요. 유튜브 보다 광고 나면 또 광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맨날 그래요. 제 영상에 악플들이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또 광고 안 해, 방향제 팔이, 광고 더럽게 많이 안 해, 광고 좀 그만해라, 짜증난다, 욕을 엄청 쓰시는 분도 있고, 광고니까 열을 내는 거야. 내가 뭐 피해줬어? 안 보면 되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학을 떼는 거예요. 광고라면 진짜 급발진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표님들은 지금 마케팅이라는 이름 하에 광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실패하는 이 알고리즘, 일반 사람들이 무조건 실패하는 알고리즘, 성공하는 사람들만 아는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광고로 뭔가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왜? 마케팅이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마케팅이라는 건 컨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컨텐츠라는 건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재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뭔가 명확히 이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은 컨텐츠와 스토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드라마 PP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드라마 PPL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PPL이 마케팅이에요. 드라마에서 말도 안 되는 PPL을 해요. 그러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본 드라마 중에 정말 최악의 PPL을 뽑자면, 아니, 웃겼어.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웃겼던 게, 옛날에 조인성이랑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바람이 분단가? 뭐 겨울이 온단가?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송혜교 씨가 맹인이야. 근데 그때 광고하는 제품이 밀가루로 광고하는 거였어요. 밀가루 어떻게 광고하냐면, 맹인이랑 눈이 안 보이시는데 빵을 만들어. 도움을 통해서 뒤에서 조인성이 안고 막 빵을 만드는 걸 도와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밀가루를 계속 보여줘. 코미디인 줄 알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가 있어, 세상에. 야, 이거 PPL 너무했다. 갑자기 막 휴대폰을 씻어, 물에 넣고 막 씻어, 이런 거 어이없는 광고잖아요. 조인성 그때 그 드라마 보면서, 야, 이거는 뭐가 넘어갔다. 제가 그런 PPL이 나왔다고 해서 그 드라마를 보다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광고인 거 아는데 돌리지 않는 거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드라마가 아마 10년 더 된 드라마일 건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님들. 제가 광고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건 각인이에요. 사람 머릿속에 얼마나 박아버리는지. 각인시킨 제품은 매출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유가, 각인을 시키면 돼.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기가 진짜 어려워. 각인을 시키는 게 마케팅 포인트예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가 마케팅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마케팅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본질을 모르는 거야.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알고리즘을 가르쳐서는요, 물건을 팔아제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인시키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버스 광고, TV 광고, 갤럭시 휴대폰 같은 거 엄청 광고를 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기억시키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기억을 한 제품은 삽니다. 기억을 한 제품의 브랜드는 먹어요. 무조건 한 번은 먹게 돼 있어요. 내가 제품을 고를 때 아는 제품을 고르게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품군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인이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TV를 돌리지 않는단 말이야. 저도 똑같지만 저도 광고 보기 싫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써요. 제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광고 안 봐요. 사람들은 광고 안 봅니다. 광고 보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쟁이라고 하는 게, 광고를 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컨텐츠를 만들면 어렵지 않은 거야. 저희 르마앤베어가 대박을 터뜨린 이유는 부자 마케팅이었어요. 부자 마케팅 욕하는 사람들 욕하라 해. 상관없어. 어차피 이 사람들 나한테 만날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 주력 고객한테만 신경 쓰면 돼. 부자 마케팅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냈죠. 사람들은요, 그걸 봐요. 광고인 거 알아. 방향제 좀 그만 팔아라, 광고네 어쩌니 욕을 엄청 해도요,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끝까지 봤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끝까지 안 봤으면 그게 광고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돼야 돼요. 대표님들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까, 어떻게 스토리를 전달할까, 내 고객들에게 정보든 재미든 어떤 방식으로 내 제품을 각인시킬까만 고민하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업에서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마케팅 강사들 중에 저보다 사업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더 내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야. 아직도 안대장이라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더 큰 기업인이 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회사보다는 제 사업의 본질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르마앤베어라는 제품이요, 지금 6개월 동안 12억을 좀 넘게 팔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월에 2억씩을 팔고 있는 거예요. 월에 2억씩을 팔고 있는데 당연히 순마진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순마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연매출 100억 쇼핑몰 이런 데들이 부도나는 사례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고. 광고비를 너무 쓰는 거야. 옷을 팔아서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만 높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결국 대출로 막다가 부도나 버리는 사례거든요. 순마진이라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저희가 르마앤베어를 창업할 때 기획하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저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게 한 달 반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제품을 사야 되니까, 완제품을 다 일시불로 주고 사야 되니까. 왜냐면 공장에서 저를 뭘 믿고 뭐 외상을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 비용 2천만 원, 직원 1명 이렇게 썼거든요. 매월 2억을 드리는 거고, 광고비는 월에 100만 원을 안 씁니다. 저희 르마앤베어는 월에 광고비를 100만 원 거의 안 써요. 보통 80만 원 한 요 정도 쓰거든요. 60만 원 쓸 때도 많고. 그러니까 순마진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석고방향제를 사고 싶어하는 검색량만큼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방향제 중에 제일 대표적인 방향제가 디퓨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디퓨저를 검색하는 사람이요 3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매월 디퓨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되는데, 디퓨저를 검색해도 르마앤베어가 최상단에 떠요. 저는 최상단 광고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알고리즘 관심도 없어요. 제가 무조건 관심을 두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디퓨저를 검색해보셔도 르마앤베어가 최상단에 뜰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하게 팔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걸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걸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2만 3천 명, 그 다음에 디퓨저를 검색하는 사람들, 석고방향제를 검색하는 사람들, 9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항상 우리는 최상단에 있는 거야. 우리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걸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아까 순마진 얘기했으니까 수수료도 없어요. 저희는 쿠팡이나 오늘의 집 아니면 수많은 제품을 파는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에서 비싼 수수료 두고 입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는 그냥 르마앤베어를 검색하고 들어오는 거지, 석고방향제를 치고 여러 개를 분석하다가 우리 걸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비싼 수수료 20% 가까이 되는 수수료 주면서 플랫폼에 입점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수수료를 조율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그 수많은 업체들에서 연락이 와요. 저희가 수수료 이렇게 무조건 최고 좋은 조건으로 맞출 테니까 입점해 주세요. 그리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도 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컨텐츠, 아까 그 영상 한 20개 남짓 찍었거든요. 20개 남짓 한 영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향제 업계에서 1등이 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물어봤을 때 르마앤베어 방향제 모르는 사람 되게 없어요. 제가 길 가다가도 되게 많이 보고,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 그 다음에 저희 완미족발이 위치한 옷가게 사람들이 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방향제 하나씩 있어요. 이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됐기 때문에. 음식점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음식점은요, 우리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로 광고예요. 우리 음식 맛있으니까 먹어줘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음식이 맛있다는 건 본질이야. 음식이 맛있는 건 본질이지, 이게 마케팅 소구 포인트가 되긴 진짜 어려워요. 그 맛있는 음식이 마케팅 소구 포인트가 돼주려면 미슐랭이 되거나 연예인들이 와야 돼. 아니면 진짜 입소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랑받든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드러내기가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미족발 맛없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차별성 중요시한다 했잖아요. 소구 포인트. 이거 할 때도 맛도 차별성을 두고 싶어서 블라인드 테스트 다른 경쟁 업체들이랑 엄청 오랫동안 한 건데,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 하는데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150개가 나왔단 말이죠. 저희 지금 업계 4위예요.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4위인데 말도 안 되는 성공을 거둬낸 거죠. 결국에는 저 영상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소구 포인트를 통해서 알린 거야. 저 영상들 보면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거든요. 저것도 똑같아요. 시그니엘에서 배달시켜 먹는 법, 그 다음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댄스, 다른 식당에서 맛을 이야기할 때요, 저희는 MZ세대 춤 잘 추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앞에서 춤추게 했어요. 다른 전략 방식인 거야. 사람들은 그 춤추는 영상 한 번, 두 번 계속 보거든요. 재밌으니까. 그것만 볼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완미족발이 안 볼 수가 없어. 간판이 바로 있고 거기 사람들 앉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선이 안 가? 그게 어디야? 당연히 보죠. 우리가 댄서들 본다고 해서 뒤에 배경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야. 아, 완미족발. 그 다음에 친구 결혼하는 구애 영상 올렸는데 저게 283만 회가 나왔어요. 제 인스타 채널에서만. 얘 누구야? 잘생겼네? 멋있네? 근데 솔로래. 돈도 많대. 뭐 하는 사람인데? 완미족발 대표래. 저랑 같이 하는 공동 창업자거든요. 완미족발 뭐야? 검색해보는 거예요. 완미족발을 기억하는 거야. 마파를 하는 거야. 완미족발 모를 수가 없죠. 완미족발 갖고 음식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대박 터뜨렸던 것 중 하나가 안방판사. 권위적인 남편과 감정적인 아내의 갈등.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완미족발 먹어주세요. 완미족발 브랜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완미족발이 뭐야? 완미족발이 기억하게 하는 거야. 각인시켜버리는 거야. 컨텐츠가 가진 힘은요, 각인된다는 거예요. 잊질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즉 이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글 쓰고 영상 잘 올리고 알고리즘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초짜예요. 초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초짜입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대박 프랜차이즈를 만든 전략은 저런 전략들이에요. 우리 맛있어요 소리친 게 아니라, 우리 가맹점 해주세요 소리친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죠. 저 10만에 나왔던 거는 파급력이 엄청 좋아서 지금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대충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건 슬로건과 소구 포인트를 짠다, 그 다음에 타겟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 다음에 컨텐츠와 스토리,
컨텐츠와 스토리를 팔아라. 그러면 이 컨텐츠와 스토리를 팔기 위해서는 기획이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거고 어떻게 스토리를 짤 건지 기획을 해야겠죠. 제가 마케팅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거,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이 기획이에요. 기획. 이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벤치마킹입니다. 롤모델. 여기서 아마 유튜브나 인스타나 쇼츠, 뭐 릴스, 틱톡 이거를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해요. 지금 그 짧은 영상의 도파민 때문에 내가 다 망가졌어요. 보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없어요. 몰입을 못해요. 수시로 그거 보고 싶거든요. 그거 완전 도파민 지옥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 뇌를 완전 박살내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껴요. 저는 이걸 일 때문에 봅니다.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따라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표절이고 짝퉁이지만 거기에 내 색깔을 넣고 거기에 내 방식대로 난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벤치마킹인 거예요. 여기 보면 189만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족발을 들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최초 족발 오마카세 완미족발입니다. 저희 완미족발은 기존의 족발집에서 먹던 무생채, 새우젓, 쌈장의 그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18가지 곁들임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세계 최초 족발 오마카세입니다. 완미족발 많이 사랑해주세요. 족발은 완미족발!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영상이거든요. 이거 쟁반 들고 제가 그거를 기획한 게 아니라 온양석산이라고 돌 파는 회사의 직원인데 그분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온양에 사는 뭐 김대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돌은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긴장한 상태로 어설프게 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봤고 이거다. 저는 기획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하는 거의 모든 기획들이 다른 영상들을 보고 요거를 내 식대로 이렇게 변경하자.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님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인스타나 쇼츠나 틱톡을 하고 싶으면 일로 하세요.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시간 때우기로 하지 마세요. 대표님들 도파민 박살나요. 진짜 도파민 때문에 맛 가요. 뇌가 망가지면 다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짧은 영상 때문에. 이거를 일로서 사용하세요. 유흥으로 하지 말고. 나는 일로 할 거냐 유흥으로 할 거냐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요 릴스나 쇼츠를 일로 해요. 그 채널마다 또 원하는 컨텐츠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본 다음에 이제 제 핸드폰을 보면 무조건 까먹거든요. 제가 스크린샷으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따라해야지. 요 아이디어 괜찮네?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게 지금 14,008개예요. 14,008개의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녹화. 영상은 이제 화면 녹화도 하잖아요. 화면 녹화는 306개의 영상을 녹화해놨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건 녹화로 떠버리고 이거 내가 짧게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캡처만 하거든요. 그리고 주소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장도 해요. 플랫폼 상에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저장해서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야. 남들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세상에는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 걸 보면서 나는 그 사람들 걸 따라하는 거야. 내 방식대로. 까먹지 않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일로 안 하고 유흥으로 하니까 수많은 좋은 컨텐츠들을 보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야. 아 재밌다. 제가 르마인베어 만든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와이프가 이런 석고방향제를 사람들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진아 너는 왜 생산자가 못 되고 소비자가 돼? 네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걸 만들 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저거 만드는 회사에 전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들어주세요. 저 몇 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처음 생산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이 친구한테. 간단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단순 소비재나 유흥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유흥으로 이 시간을 때우고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죠. 뭐든지 이게 내 일에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지? 나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지? 난 이걸 왜 사지?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팔아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누군가에게 돈을 뺏기는 역할만 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돈을 계속 줘야 돼. 나는 내 주머니는 계속 가난해져.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르마인베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가 와이프한테 보여주려고. 말도 안 되는 대박이 터진 거죠. 또 하나 이 소구 포인트 같은 거 하면서 지금은 아직 출시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건조기 돌릴 때 넣는 섬유유연제 그것도 출시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나오면 꼭 봐보세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소구 포인트를 잡는지 진짜 재밌으실 거거든요. 그 건조기 시트 한번 사보시면 야 안대장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확실히 이런 전략적과 시스템을 갖춰서 일을 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거 나오면 꼭 한번 사보세요.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 걸 보고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 앞에 설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MZ 댄서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배우나 춤추시는 댄서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일당으로 주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 섭외해서라도 하루에 한 10편 쫙 찍어버리는 거예요. 기획해놨다가. 카메라가 뭐가 필요해?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죠. 지금도 유튜브 영상 휴대폰으로 찍고 있고요. 제가 그냥 저 이거 하나 핸드폰 놓고 찍고 저희 영상 찍는 거 다 휴대폰으로 꽁트 영상도 있고 저희 컨텐츠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 찍을 때 뭐 대단한 장비 갖고 와서 찍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갖고 와서 찍어요. 근데 꼭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주려고 그래요. 기획팀 붙이고 스튜디오 빌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터지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남들한테 의존하는 거고 본인이 이걸 기획하셔야 돼요. 배우들한테 대본 써주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가 1분 미만 컨텐츠란 말이에요. 대사를 해봐야 몇 마디나 치겠어요 서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대사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찍는 거야. 편집하는데 영상 하나당 뭐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기획하는데 사실 제일 오래 걸리고 촬영하는 거는 영상 한 편당 10분 안 걸려요. 1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10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거 그럼 1시간이거든요. 나는 한 2시간 정도를 써서 어마어마한 판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족발이든 뭐든 정말 미친 사람처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컨텐츠가 가진 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찍어라 이런 거 해봐라 그러면 주변에서 아직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저는 쑥스러워서요, 저는 뭐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현수막을 진짜 많이 걸었었는데 정장 입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봇대 높은 데다가 현수막 걸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거 할 때 쪽팔렸죠. 처음엔 쪽팔렸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한 게 그거예요. 진짜 쪽팔린 건 내가 지금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라 내 밥값 못하는 거다. 내 식구들 못 챙겨주고 내 밥값 못하는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쪽팔린 새끼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쪽팔린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짜 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대단하고 자부심 있는 일이다. 그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자식 굶기는 새끼가 제일 쪽팔린 새끼다. 아 가오 떨어지게 어떻게 이렇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일 쪽팔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 가족들은 굶어 죽고 있는 거야. 지 밥값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가오와 저는 영상에 나가는 거 쪽팔려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직도 친한 회장님들이 그래요. 너 이제 영상 그만 찍어도 되지 않냐? 너 이미 족발로 잘 벌고, 야 니네 회사 잘 되고, 너 굳이 앞에 나가서 계속 욕 먹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악플 엄청 달리잖아. 왜냐면 부자 마케팅을 하니까. 르마인베어 같은 경우가 부자 마케팅을 하니까 이거 부잣집에서 쓰는 거야. 처음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이 부자 마케팅으로 컨셉을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에르메스라고 하잖아요. 방향제 업계 에르메스. 제가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누가 에르메스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나 이거 에르메스야. 그래서 에르메스에 맞게 부자 마케팅 한다는데 왜?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알 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악플 다지만 저는 그때마다 회장님한테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야 저희 점주님들도 좋아하시고 저랑 하는 식구들이 더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제 목표 이룰 때까지는 악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갈 겁니다. 이게 제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면 뒤돌아서도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돈에 미쳤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박수 쳐줘요. 야 그래 교회 멋있다 그래. 너 믿고 따라온 점주님들 그래 네가 책임져줘야지. 너 믿고 다니는 니네 회사 식구들 네가 책임져줘야지. 왜냐면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가 아니라 쇠퇴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망가집니다. 결국 직원들은 퇴사하게 될 거고요. 직원들이 미래 없는 회사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장을 시키는 게 내 뭐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쪽팔리다 생각 안 해요. 대표님들 마케팅을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요 유튜브 영상만 봐도 휴대폰 업로드 지금은 너무 잘해요. 1시간만 공부하면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1시간 안에 대표님들한테 내가 가진 걸 다 알려주는 거야. 슬로건이랑 소구 포인트, 타겟팅, 컨텐츠와 스토리,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체험단을 깔아놔야죠. 이 사람들이 내 걸 검색했을 때 뭔가는 나와야 되잖아. 제품 출시 전에 이걸 해놔야 돼. 체험단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광고 대행사 시켜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직접 모아도 되고, 지금 체험단 모집하는 카카오 단톡방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체험단 모집한다고 하면 돼요. 이거는 컨텐츠가 세상에 선을 보이기 전에는 무조건 깔려져 있어야 돼. 사람들이 먼저 검색을 해놔야 돼. 검색을 했을 때 아, 이 정보를 확실히 얻을 수 있게. 체험단. 그 다음에 마지막 고객들 피드백을 통한 업그레이드. 내 제품에 대한 본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완미족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껍데기와 족발이라는 새로운 또 한상을 만들어냈거든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뭐 저희 르마인베어 향을 좀 더 다른 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급스러운 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향을 프랑스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 오일 쓰거든요. 저희는 프랑스 거 비싼 거 써요. 원가 되게 비싸요. 고객들 피드백을 통한 업그레이드. 시장의 방향성에 조금 더 맞춰주는 거야. 저희 검정 옷이 아니라 흰색 옷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흰색 옷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요 5개만 하시면 마케팅은요 대표님들 어려울 게 없어요. 알고리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마케팅 강사들이 자꾸 알고리즘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면 저는 알고리즘 공부한 적이 없는데 마케팅으로 어쨌든 제가 하는 거 다 성공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100만 유튜버 영상을 봤는데 그분 강연이었어요. 요새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진짜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근데 알고리즘은 소비자다. 소비자가 재밌게 보고 오래 보고 공유 많이 하고 저장 많이 하고, 소비자가 이걸 한 번 본 거를 2번, 3번 보고 있으면 그게 알고리즘이지. 무슨 알고리즘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네이버 알고리즘 같은 거 관심 없다니까요. 상위 노출 같은 거. 상위 노출 뭐하러 해? 우리 거를 쓰고 들어오게 만들 건데. 나는 완미족발이라는 거 검색하게 만들지 족발 맛집을 검색하게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장에서 탑 오브 탑이 되는 거예요. 제 성공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1,500만 원의 수업료를 내는 제 제자들한테만 알려주는 거를 지금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님들 요거 통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은요 요게 전부예요. 블로그 의미 없어요. 유튜브 의미 없어요. 유튜브 뭐 배워서 뭐해. 이게 진정한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